안녕하세요. 괴담 집산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한때 도보 여행을 계획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도보 여행 중 겪은 이란이도 낚시 퀸팀 답회 회원이신 어른공룡 둘리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른공룡 둘리님은 배낭여행을 즐겨 하시는데 이번 이야기는 국도 종주를 목표로 주문짐에서 부산까지 도보 여행을 계획하며 겪은 경험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완주에 실패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군대 전역 후 일도 사람도 뜻대로 풀리지 않던 시기였던 어른공룡 둘리님은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을 위해 도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 초반에는 자유로움과 설렘의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웠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인사를 건네며 응원을 해주어 더욱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배낭이 무겁게 느껴지고 발뒤꿈치를 쑤시고 무릎은 아파오면서 육체적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으며 밤원도를 벗어나 경북에 들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는 마음으로 걷다 보니 작은 마을이 나왔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숙박할 곳은커녕 학교나 관공서, 다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께 도움을 청하자 감사하게도 집에서 잠시 머물러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물을 챙기고 간단히 씻고 나오려던 순간 어르신께서 밤이 없어 재워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간단한 먹을거리까지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사한 여행을 지원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건네주셨습니다. 어른공룡 둘리님은 이미 도움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을을 떠났고 마을에 들어올 때 보았던 큰 나무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끔 도보 여행을 하면서 노숙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건 새벽녘에 젖어드는 아침 이슬이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처럼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자면 조금은 나았지만 이 마을에는 그런 곳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몸이 축축해지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이미 젖어 있었지만 더 젖지 않도록 급히 배낭 커버를 씌우고 길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로 건너편에서 작은 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신세를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달아났는다. 가까이 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짐이었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흉가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오래된 초가집 느낌이었고 본짝도 떨어져 있어 쉽게 달아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곳을 찾아보려 돌아서려던 순간 마당 안쪽에 세워진 자전거 몇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살펴보니 안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계세요? 하고 말하자 방문 틈으로 남자 셋이 고개를 내밀며 어른공룡 둘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얼른 기 취하러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른공룡 둘리님은 그제야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고 밤하는 예상보다 깨끗했으며 그들은 막걸리를 나누며 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도 자전거 여행 중이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이곳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선명히 지금 마시는 막걸리가 원래 마시던 것보다 맛이 덜하다고 말하며 웃음을 띄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걸 먹는 거지 이런 곳에서 맛을 따지냐며 웃으며 말하자 세 명은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였는지 또 크게 웃으며 떠들더니 막걸리를 권했습니다. 어른공룡 둘리님은 도보 여행을 위해 술을 마시면 다음날 힘들 것 같다 점심이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야기하는 동안 너무 피곤해져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방에 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어난 뒤 급히 소변을 보러 밖으로 나갔는데
기는 그쳤고 시간이 거의 저무에 다다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무성한 풀이 자란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밤에 보지 못했던 것이 얼음공룡 둘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톨밭에 오래되고 녹슨 자전거들이 흩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걸 본 얼음공룡 둘리님은 겁이 나서 배낭을 가지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래고 먼지가 쌓인 긴 막걸리 덤들이 구석에 있었고 처음 깨끗해 보였던 방은 여기저기 망가지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얼음공룡 둘리님이 누웠던 자리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그곳을 벗어난 얼음공룡 둘리님은 근소의 모든 것이 착각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편으로 갔고 동네 고기를 지나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 했습니다. 가게 할아버지께서 얼음공룡 둘리님의 차림을 보고 여행 중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행 중이라 답하자 할아버지께서 동네 민박집을 소개해 주겠다며 물어보셨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떠난다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께서는 그 동네에는 민박집 외에는 다른 곳이 없다고 하시냐 어디서 묵었냐고 물으셨습니다. 태가에서 자고 왔다 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겁이 도깨비 터다 기가 샘 도깨비 터다 하냐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다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 앞도로는 예전 사고가 있었던 곳이었고 자전거 여행 중이던 남자 셋도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그들의 자전거가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할아버지께서는 밤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입에서 그 일에 대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음공룡 둘리님은 금속 곡도 좀지를 멈추고 대로로 올라갔습니다. 올라온 뒤에도 산도만 기분 탓인지 남자 셋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합니다. 곡도 좀지 경험과 쾌가에서의 기묘한 경험은 얼음공룡 둘리님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귀신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세상이다. 홀로 곡도 좀지를 하기엔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 집사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생뚱맞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귀담아 든다? 조언이라고 해도 심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어리둥절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번 사연은 님께서 보내주신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님의 경험을 괴담 집사로서 전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노어 낚시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물고기가 나오면 거리가 멀어도 여행 겸 낚시를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멀리 가는 게 귀찮아서 친구들이 여기 간다, 같이 가자 하면 그냥 다녀와 하고 말았었습니다. 나중에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면 친구들 말은 매일 비슷했습니다. 여기라 거기라 똑같다. 그래서 낚시를 다녀온 여행은 그냥 여행일 뿐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저도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1박 2일로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먼저 우리 1박 2일로 좀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1박 2일 낚시를 가자고 한 건 처음이다. 친구들은 엄청 반가워했죠. 그때 간 곳은 노어 낚시 초보자가 아니라면 나는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그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은 곳이었죠. 다만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친구차 한 대에 4명이서 갔습니다. 그곳은 주변에 모텔도 많고 식당도 꽤 있는 곳이었지만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즐기자는 생각으로 낚시와 캠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착은 거의 12시가 다 되어 텐트를 치고 테이블을 펴고 간단히 음식을 먹으니 시간이 훌쩍 지나 1시가 넘었더라고요. 각자 장비를 챙기고 텐트 주변에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다 보니 저희 텐트 주변에 다른 텐트가 몇 개 더 들어왔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나이 지긋한 도모 조사님이 저희 앞에 자리를 잡으셨고 의자 타고 낚싯대를 세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별다른 인사 없이 낯이 요리가 없는 사람인 양 휜도하시더라고요. 사실 낚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었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라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시쯤 됐나 싶어서 시간을 보니 저녁 7시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낚시를 준비하며 먼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던 중 아까 그 도마 낚시 하시던 분이 걸어오시더니 저희 쪽을 한번 흘깃 보더니 뭔가를 들고 다시 물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또 한 번 저희를 흘깃 보았는데 그 눈빛은 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바람이었죠.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잠시 후 아까 그 어르신이 다시 올라오셔서 조금 멀리 있는 텐트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 텐트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부터 있던 텐트였죠. 그래서 우리는 저분은 여기서 계속 있을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감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웃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더 거세지고 도모 낚시를 하던 분도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강해져서 우리가 하던 노어 낚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날은 비 소식도 없었고 우리는 이러다 말겠지 하며 텐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 조사님이 뭔가 얘기하시다니 커피란 좀 드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만든 음식 몇 가지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옆 텐트로 갔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텐트 주변에 물기를 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물길에 뭔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따뜻한 커피 좀 드세요 하며 커피를 드렸고 할아버지는 그걸 받으시면서 아무 표정 없던 얼굴이 웃음 가득한 얼굴로 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사하고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와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를 자고 가냐고 물으셨죠. 우리가 네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주시면서 파이라고 하며 오를 기라 많이 올 거니 물길 꼭 내고 그 물길 안에 파를 촘촘하게 뿌려라고 하셨습니다. 또 굵을 소금이 있으면 더 좋지만 오를 기가 와서 물 먹은 소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고 가려면 반드시 그 방법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물길에 파를 뿌리는 모양도 보여주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귀신의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며 예전부터 그곳에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시며 오늘 전날에는 무슨 일이 생겼었으니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낚시 못할 것 같으니 그냥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그때 할아버지가 팥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답하고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웃으면서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며 농담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이야기가 점점 더 이상하게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오싹한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와서 분위기가 한층 더 미미해졌고 이전보다 기분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날 밤 점점 더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한기가 느껴지고 뭔가 찝찝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텐트 주변에 물기를 만들고 그 안에 파를 촘촘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갑자기 바람이 더 거세지고 줄기가 굵어지더니 마치 뭔가가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맞춰 웃으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사실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낚시도 처음 해보고
야내에서 캠핑하는 것도 나름 낭만적이라서 고민 끝에 계속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만 더 강해질 뿐 우리가 전문 캠핑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어서 탑도 없이 그냥 텐트만 열어두고 낚시 이기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2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옆 텐트에서 다급하게 울먹이면서 아이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우리 텐트 앞으로 달려와 저기요, 저기요 하며 다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핸드폰 좀 빌릴 수 있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묻지도 않고 전화기를 빌려줬고 그 아이 아빠는 바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화기를 들고 있어도 되냐고 해서 우리는 알겠다며 허락했고 그는 전화기를 들고 자기 텐트로 가더군요. 우리는 궁금해서 아이 아빠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개가 거품을 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9 구급대가 와서 아이와 엄마를 데려갔고 아이 아빠는 그 뒤를 따라 텐트와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 아빠는 우리에게 방금 전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화나 안 잡히고 터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그의 전화는 안테나도 잡히지 않고 통화 불능 지역이라고 뜨더군요. 그런데 우리 전화는 멀쩡히 잘 됐습니다. 그렇게 텐트와 짐을 차에 넣고 정리하다 보니 아이 아빠의 전화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는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아이를 데려간 겸원이 맞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면서 가져온 음식과 잔잔을 우리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때 아이 아빠가 떠날 때 비가 그쳤고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날씨라도 괜찮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주어진 음식과 잔잔을 보며 조금 기뻐했죠.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텐트 앞으로 오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4시가 다 되었을 때였죠. 할아버지는 우리가 받은 것을 태우라고 하시더니 그것은 맥이 붙었으니까 태워버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 말이 떠올라서 그걸 태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잔을 튀우고 아이 아빠나 준 것들도 튀우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없던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 우연일 수 있지만 그 바람이 매우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때 곁에 계셨고 불을 피우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사람이 죽는다. 그게 바로 오늘 전날이 되면 많이들 죽지. 텐트 안에서 질식하거나 물에 빠지거나 하시며 30년 전쯤 젊은 남녀나 여행 중에 죽은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그곳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혹은 그 때문에 아이가 아파서 심해왔던 것이든 그저 그 아이가 무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그날 할아버지가 주신 팥 덕분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때 경험한 기묘한 일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님께서는 여기까지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있었던 일들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만약 할아버지가 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났을까?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